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님을 만나 뵙고 2012년 증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코스피 전망과 향후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1700에서 2200 밴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이 주시장이라는 것이 경제의 어떤 큰 그림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어떤 그림자라고 본다면은 역시 주식시장의 어떤 지수 밴드는 GDP 성장률하고 기업들의 어떤 이익 규모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금년도 한국의 GDP 성장률이 높을 이유가 없고 기업들의 어떤 상장사들의 어떤 이익 자체가 감익 추세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수 밴드는 작년하고 올해 비슷하게 보는 그림이 정답이 아닌가, 아니면은 소폭 하향 조정되는 그림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는 1700에서 2200 밴드는 지극히 합리적인, 그렇지만은 성장률과 어떤 이익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다소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상저하고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두 가지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상반기에는 이제 2, 3, 4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피그스 국가들의 어떤 국채 원리금 만기 집중되어 있는 것들, 전체 100으로 본다면 40% 정도, 정확히는 한 39% 정도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9월, 12월, 11월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어떤 대선, 총선 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총선이나 대선은 중립적인 시각이라고 보고 피그스 국가들의 어떤 국채 원리금은 어떻게 보면 뭔가 노이즈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상저하고 그림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올해를 주도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이제 유럽 쪽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로존 문제가 2, 3, 4월 달에 어느 정도 롤오버에 성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 덩달아서 시간 벌기에 성공하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선진국 경기하고 관련된 부분들, IT 경기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 업황이 좋았던 자동차 역시 해외 시장 판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도 신차 출시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자동차 주식들도 메이저 업종에서는 역시 지금 좋은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건 기관 투자가들 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일반 투자들은 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력가스, 항공, 해운 이런 업종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흑자 전환될 때는 밸류에이션 잣대를 갖다가 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조선업종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해운 경기라고 본다면은 역시 제가 보기에는 조선은 그런데 3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 금년에 딜리버리 된단 말이에요. 매출로 인식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해운주들 금년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2, 3, 4월 달에 유로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들, 즈음에서 제가 보는 해운 업종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유럽 악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리만 사태 때하고 유로존 위기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리만 사태 때는 시스템 리스크, 즉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를 갖다가 수반을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유로존 위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 3, 4월 달에 만기가 집중되는 피그스 국가들의 어떤 국채 원리금 문제, 돈을 어떻게 보면은 지원해줘야 될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인 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여야 간의 어떤 상충되는 의견들, 그리고 남의 나라 일에 국민의 혈세를, 자국민의 어떤 혈세를 과연 그쪽 재정에 투입을 할 수 있고 그쪽이 어떤 국채를 사줄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피그스 국가들 합의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렇게 결코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피그스 국가들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롤오버는 시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만약에 롤오버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리먼 사태처럼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고 세계 어떤 이 자본시장 자체, 경제 자체가 큰 요동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어떤 피그스 국가들의 어떤 국제 원리금 문제들은 가까스로 롤오버 시켜주는 정도.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정도 선에서 넘겨주는 어떤 그림이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주요 국가들의 어떤 총선 대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금년 말 내년 초에 유로존에서 제시했던 그랜드 플랜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지원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이 많은데요. 그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10조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한 13조를 사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좀 메꿔줬습니다.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뭐 일반 투자들이 좀 기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행태는 금년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큰 변화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례별로 시나리오별로 그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유로존 문제가 재정 위기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러면 그쪽 국가들 돈이 필요한데 유럽기 자금도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유로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돼서 유럽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이 어떻게 보면 경기 자기들 그 망가진 어떤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아도 유로존 쪽이 그리고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도 자금은 무조건 이머징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정답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장기적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어떤 그림이라고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머징 쪽의 어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자금 이탈 속도가 더뎌지거나 아니면은 소폭 유지되는 정도 아니면 소폭 유입되는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금년 시장 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요 수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은 희망 섞인 어떤 그 우리의 어떤 희망의 사항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매우 강합니다. 네, 올해 증시를 대변할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저희 리서치 인력들이 모여 앉아서 8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전망 자료를 내는데 금년처럼 어렵고 뭐 아니면 도식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치 그 대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2012년 전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예측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된다는 것은 저희 쪽은 한 세 가지 정도 이미 세계 경기는 좀 저성장 기조에 진입을 했다.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노말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뉴 노말 시대, 즉 저성장을 의미하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의 어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그만큼 시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유로존의 어떤 재정 위기 또 하나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면은 역시 선거 올해 무려 56개 국가에서 총선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메이저 국가들은 전부 다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 그래서 저희가 보는 어떤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함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뉴노멀, 그다음에 리스크, 그다음에 선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